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벨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어제 오픽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 오픽 시험 리뷰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나온 질문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귀 쫑긋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방금 전에 해놨는데요. 오픽 시험 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오픽은 벨라 블로그니까 여기 영상 밑에도 링크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따끈따끈한 최신 오픽 시험 질문을 선물로 드려요 라고 하는 이 글을 보실게요. 여기도 지금 벌써 제가 77개의 글을 오픽 꿀팁에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픽 최신 시험 질문을 보기 전에 한번 리뷰부터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종로 파고다 말고 강남 파고다 갔었거든요. 전 좀 이렇게 다양한 시험장에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또 불금이니까 한번 강남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강남 파고다에 갔습니다. 여기 멋있는 파고다 빌딩이 보이죠? 여기 1층에 이렇게 오픽 인증 이렇게 시험장 고사장이라는 인증서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여기가 바로 오픽 시험장입니다. 5층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리셉션 같은 곳이 있죠. 상담해주는 곳이 딱 보이는데 거기에서 바로 우측으로 보면 501호라고 쓰여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문을 열면 엄청 커다란 공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 열기 전에는 이렇게 커다란 공간이 있는 걸 모르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막 시험장이라고 하면서 써져 있어요. 시험 시간 되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 줄 서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보러 들어왔고요. 시험 시작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한 칸 띄고 한 줄씩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헤드셋 여기 이렇게 하나씩 다 있죠? 이 헤드셋을 끼고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7시 30분에 시험을 봤어요. 저녁에. 오픽은 시험 장소에 따라서 시험 시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가장 늦은 시간에 시험을 봤고 왜냐면 저의 주 수강생분들이 주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심정일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되게 지치더라고요. 그 시간대까지 되니까. 밥도 못 먹고 또 들어가게 되니까요. 항상 여러분 에너지바라도 꼭 챙겨 드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음량 조절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끝에 이렇게 줄 끝에 이렇게 노로록 해가지고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뭐 시험 중간에도 내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좀 높이 하고 합니다. 여기 요 시커먼 부분 요거 마우스 보이죠? 여기 부분이 음량 조절기 있는데요. 그리고 안에서도 신분증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요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벌써 시험을 봤습니다. 한 20분 되니까 먼저 한 명 스르륵 나가더라고요. 진짜 빨리 말하면 저 때까지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빨리 말해도 30분은 넘기려고 해요. 왜냐면 발화량 기본적인 건 좀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으로 30분은 꼭 챙겨주시고 AL은 20분 해도 나오지만 그래도 안전한 길로 가는 게 나으니까요. 저는 항상 30분 정도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저 또한 빨리 말하다가도 좀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앞부분에는 말할 것들을 그냥 슈슈슈슈 말하는 편이어가지고 1분에 한 문제씩 넘어갔던 것 같아요. 2, 3, 4, 5, 6, 7번까지 했을 때 계속 시간 체크하면서 했는데 그때 거의 2분, 3분, 4분, 5, 6, 7분, 8분 뭐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더 천천히 가자. 조금 더 쉬어가면서 하자. 조금 더 많이 말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나와서 바로 이렇게 복귀를 했어요. 진짜 그때 정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폐한 상태에서 밥을 못 먹고서 막 하루 종일 감기약 먹어서 막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8시 반에 나와가지고 막 적는데 정신이 아주 혼미했어요. 그래도 빨리빨리 적었죠. 이거 적으려고 제가 시험 본 거니까 자세하게 적었고 또 제가 이제 조만간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넣고 싶은 사항들을 이렇게 또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항상 좀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15일날 시험을 봤고요. 저는 3-3으로 이번에는 봤어요. 만약에 내가 3-3으로 안 할 거다 하시는 분은 제 블로그에 5호로 본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3-3이나 5호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수준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제 말은 약간 유형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해요. 5-5, 6-6 이렇게 하면은 비교 질문, 경험 질문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3-3은 그런 비교 질문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살펴보면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질문들이 의미가 있는 그런 자료니까 한번 같이 보자고요. 저는 31분 보고 나왔고 이 11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타트 요 플레이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거. 근데 그 세모난 플레이 버튼 누르기 전에 여러분이 쉬고 가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거기서
요렇게 한 10초 정도 10번 정도 심호흡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러셔도 되니까요. 넥스트 버튼 누르고 좀 쉬다가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렀어요. 자, 자기소개 1번은 Hi, I'm Bella. Nice to meet you 이러면서 시작했고요. I'm here to take a test. So I'm gonna get a great score. Wish me luck. 그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스킵하셔도 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좋아하는 노래, 음악 종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악 이렇게 나왔는데 쉬운 질문이죠. 요거는 모의고사에도 하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저도 이제 가면서 버스에서 모의고사 들었는데 딱 이 문제를 또 그때 마침 이렇게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했던 거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만큼 모의고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시중에 모의고사 너무 다들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꼭 다 들어보면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그리고 저도 모의고사 곧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제 것도 들어주시고 다른 것도 많이 찾아서 들어보세요. 자, singer or composer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악 종류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이러면서 너 좋아하는 싱어나 컴포저가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나는 클래식 음악 종류 좋아한다. 그리고 모차르트 좋아한다. 이런 거 말했어요. 어울리게. 여러분이 케이팝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트와이스를 좋아한다. 이런 거 말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브 좋아한다 해도 되고요. 블랙핑크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좋아하는 음악 종류 가볍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어디서 노래 듣는지 이거 이제 루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라디오에서 듣느냐 아니면 콘서트에서 듣느냐라고 해서 저는 주로 이제 콘서트장 가서 듣는다고 했고 클래식 얘기했기 때문에 좀 어울리게 예술의 전당 가서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영어로 어떻게 말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I usually go to the 예술의 전당. This concert hall is called 예술의 전당 뭐 이러면서 it's located in 서초 and it's a really famous concert hall for the classic musics 뭐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클래시컬 뮤직스.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초 살 때 오케스트라 하면서 뭐 바이올린 이때 내가 했었다. 이런 걸 다 연결해가지고 조금씩 이야기를 풀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듣던 노래 장르 요즘은 어떤 걸 듣느냐? 요거 물어보길래 어릴 때는 내가 말했듯이 나는 클래식을 들었고 근데 요즘은 내가 이사를 했고 그래서 예술의 전당을 안 가기 때문에 K-팝을 본다. 유튜브에서 로제 아파트 들어봤냐?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거 듣는다. 아 아파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왔습니다. 2, 3, 4번 너무 쉽죠? 이 노래는 우리 백그라운드 설문 주제에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어렵지가 않아요. 노래는 이제 mp3로도 롤플레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이 답변들 자기만의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꼭 만들어두세요. 그래야 가서 슉슉슉 떠올리고 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geography 시작해봅시다. 이건 돌발 질문이죠. 그리고 지형은 정말 자주 나와요. 제가 지난번 시험 봤을 때도 또 그때 5-5로 했는데 그때 또 지형 물어봤는데 이번에 또 지형 물어봐가지고 저는 제발 그만 좀 물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형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도 지형 많이 나온다고 말을 해줘요. 왜냐면 저는 좀 다양한 베리어스한 문제들을 수집하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 아까웠지만 그래도 이 3-3에서 지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자, 첫 번째 너희 나라의 지형 설명 Tell me about your country's geographical featur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geography, G-O-G-R-A-P-H-Y 이 단어를 알아들어야 되고요. geography가 지형이니까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mountains, lakes, or rivers 이러면서 예시를 들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산 많아. 저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또 페닌슐라여가지고 바다도 많아. 근데 그래도 산이 엄청 많아. 산이 한 1000개는 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일단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1000개인지 100개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이런 거 많아. 산이 많아. 나무도 많아. 예뻐.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지형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너희 나라 사람들의 outdoor activity. outdoor activity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루틴 말하는 거예요. 주로 하는 활동들. 그래서 당연히 현재 시제로 가주면 되겠고 지난번 5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거랑. 그래서 유사합니다. 너무너무 똑같네요.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보통 말했는데 등산 많이 한다. 그리고 many mountains가 있기 때문에 mountain hiking을 한다. 이러면서 제가 막 mountain climbing 맨 처음에 말했다가 아니야 그건 mountain climbing은 너무 막 절벽 같은데 스티프한데 이렇게 가파른 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이킹이야. 하이킹 말하고 싶은 거야. 뭐 이러면서 좀 정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뭐 그 정도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좀 제가 이
지금 책 쓰고 있잖아요. 책 쓰면서 막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신경 써서 막 조절했던 것, 하이킹, 클라이밍 이런 거 다른 걸 막 스스로 이렇게 알아보면서 제일 어울리게 썼던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말할 때.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디테일을 조금씩 덧붙이면서 슉슉슉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 책을 썼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실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내용들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은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프리고, 그리고 게더링을 많이 할 수 있다. 모임을 하기가 참 좋은 장소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엔트리 피도 없고 입장료 같은 것도 없고 어르신분들이 많이 가기가 좋다. 그리고 많다고 했잖냐. 그래서 등산을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어릴 때 기억에 남는 지형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항상 기억에 남는을 memorable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엔 stands ou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stand out 뭔가 하나 두드러지는 거죠. 근데 이 두드러지는 기억에 남는 지형 이거 stand out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뭘 우뚝 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억 속에 우뚝 서는 것, 기억에 남는 것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이걸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memorable 말고도 stand out으로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어릴 때 when I was young, when you were younger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이번에 earlier days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픽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memorable이나 when I was younger 물론 5호에서는 그런 게 조금 나왔거든요. when I was younger 그런데 when you were younger 나왔는데 earlier days라는 걸 제가 듣고 와가지고 요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거 당연히 들으면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낯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던 거 그래서 보통 6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제 때는 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막 비행기 타고 수학여행 갔다 field trip 갔고 제주도 갔는데 주상절리를 봤다. 주상절리는 이런 화산 지형에서만 볼 수 있는 지형이다. volcanic geographical feature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volcano environment 이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사실 주상절리가 영어로 저는 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육각형 막 이런 거 말하고 싶었거든요. 오각형, 육각형. 근데 막 헥사곤 이런 거 말해야 되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왜 평소에 생각한 단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주상절리라고 한국어로 하고 야 이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되게 막 화산 지형에서만 보이는 그런 거다. 그리고 막 기둥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육각 기둥이다. 근데 육각 기둥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pillar, column 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네가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좀 독특하다. 그냥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저도 다 못 말해요. 제가 이런 걸 다 솔직하게 말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 가서 이런 상황을 겪기 때문이에요. 진짜 절대 못 말해요. 설명, 육각형, 기둥 못 말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탭스라든지 토플 준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변태적으로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말해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화구 하나 조금 더 말해줬어요. 왜냐면 주상절리 잘 못 말한 것 같아가지고 분화구다. 근데 이거는 되게 뾰족하지가 않아. 그래서 너가 다른 마운틴 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뾰족한 게 아니고 되게 여기는 라운드하게 뚫려있고 거기에 막 빗물 때문에 막 물이 차 있어. 약간 폰드랄까? 레이크랄까? 뭐 이런 거가 있어. 그런 거 말하면서 그 화산 지형? 이런 특별한 지형에 대해서 좀 잘 말해줬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그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에 남는 지형이야. 이렇게 단어 스탠드아웃 한 번 더 쓰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질문 찰떡 전략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이 주상절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주상절리를 말하고 싶은데 내가 못 말할 것 같아. 그러면 딴 걸로 빨리 바꿔버리는 게 편합니다.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 망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찾아보는 거죠. 저도 찾아봤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주상절리. 네. 자, 이제 집으로 넘어가 볼게요. 집 하는 곳 소개, 방 개수, 이거 자주 물어보는 거죠? 워낙 자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또 집은 가장 처음에 준비하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설문 주제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는 곳, 너 어디 사니? 그리고 너 방 몇 개 있니?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방은 뭐니?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면 나 아파트 산다. Oh, I live in an apartment and I have 3 rooms. 그러면서 my parents' room, my brother's room, and mine 이렇게 그냥 루루루 해주고 and we also have kitchen, living room, and 2 bathrooms 그렇게 막 나열도 해줍니다. 그리고 내 방 좋아해 and the most favorite room is my place, my room, and you know because there are my favorite computer, it's the state of the art technology. 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state of the art를 쓰고 싶었어가지고 순간 그 최신형의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서 그 단어를 썼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책을 막 단어집 막 책에 단어집
단어집을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단어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 쓰면서 이거 쓸까? 이거 넣을까? 하면서 막 찾았던 거 막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제가 작성해놓은 책을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책 광고 죄송하게 자꾸 드리고 있지만 너무너무 제가 애써서 1년간 만들 책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12월쯤에 교보문고, 예스24, 뭐 영풍문고 이렇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팔고요. 전자책으로도 팔 겁니다. 온라인에서. 그래서 그거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겠고, 배신력 컴퓨터 그걸로 게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주로 편집을 하거든요. 영상 편집을. 그런데 그 편집을 하려고 샀는데 이걸 편집을 하기 위해서 샀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edit the video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게임이라고 하면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순간 그냥 게임으로 한다라고 바꿔버렸습니다. 항상 말하기 편한 걸로 하세요. 너무 현실 고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집, 9번째. 집에서 겪은 문제 경험입니다. 너 집에서 겪은 문제 경험들 얘기해봐. Tell me about some problems you had at home.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사는 사람이 didn't cooperate 했니? 뭐 이런 거 예시 몇 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통 예시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걸 편하게 생각해서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좀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오빠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오빠가 밤에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옆집에서 항의가 왔다. 그리고 엄마가 가서 사과를 했다. 근데 오빠가 오빠한테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ignore 했다. 그리고 계속 kept singing songs at very late night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다. 옆집이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 그만해라. 그래서 노래를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 지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약간의 사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지어냈죠. MSG를 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서 앞서 말한 문제를 구체화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씨 짜증났죠. 내가 앞에서 엄청 열심히 디테일하게 말했는데 그걸 또 구체화하라네. 앞에 질문에서 그냥 적당하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하라고 의도했던 거였구나. 내가 너무 많이 말해버렸구나. 원래 오픽 질문이라는 게 비슷한 걸 계속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방금 내가 I just told you about my brother's problem 이렇게 방금 말했잖아. Singing problem. And I already have told you all the things about that problem. So let me tell you about another thing. 그러면서 바로 다른 문제를 얘기해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를 완전 다른 걸 떠올리긴 또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노래 문제인데 이번에는 옆집 사람이 불렀다. 그렇게 지어내봤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옆집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시끄러웠고 내가 인터넷 검색으로 노트랑 주스를 집 앞에 가져다 놓았고 그렇게 하라는 조언을 봐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해결이 됐다.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항상 노래 문제가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책에다가도 써놓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히 그래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썰을 만들어 놓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렇게 앞서 말한 거 구체화해라. 그리고 거기에 문제 과정 솔루션 이런 거 디테일하게 얘기해라를 물어보거든요. 요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 3.3에서 요런 거 잘 알아주시고요. 그 5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걸 더 디테일하게 해라. 5에서는 그냥 한 번에 요렇게 너가 겪은 문제를 디테일하게 설명해라. What was the problem? How did you deal with it? 그다음에 How did it turn out? 이렇게 결과까지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으나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다 어떻게든 준비하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자, 11, 12, 13번 가보죠. 이건 롤플레이입니다. 롤플레이는 여러분들 항상 연기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11번 카페. 근데 카페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지영도 그렇지만 카페는 롤플레이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책에 카페를 가장 먼저 앞에다가 놨어요. 왜냐면 제 책 만들 때 수강생분들이 준 그 족보랑 제가 막 모은 족보랑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가장 빈도수 많이 나온 것들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카페더라고요. 그리고 mp3 걔네들을 앞뒤에 이렇게 놨습니다. mp3랑 카페가 진짜 많이 나와요. 물론 제가 선택한 그 선택 질문으로 했을 때 그런 거죠. 새로 생긴 카페에 대한 정보 궁금한 거 전화로 질문해라.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죠. 새로 생긴 카페에 대해서 나는 주소가 궁금하다. 너 어디에 위치해 있니? What's your location? What's your address? 그리고 is it in front of the school? Is it next to the bank? 뭐 어디에 있니? 근처에 있니? 이런 거 막 물어보면서 좀 덧붙였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두 번째 문제는 나는 너가 스페셜한 메뉴가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하도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뭐 약간 맛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파니?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장 있니? 이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주차장 파킹랏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약간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도 모르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11번까지 하면 보통 여러분 지쳐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정신 잘 차리고 가는데 이제 밥도 안 먹고 감기 약 먹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긴장 엄청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확인할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해야 돼가지고 그거 다 머리에다가 막 적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식으로 긴장을 한 거죠. 나 이거 이번에 놓치면 안 돼. 나 이거 놓치면 안 돼. 물론 다음번에 시험 또 봤었고 놓치면 확인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번에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막 체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딴소리를 했는데 출근할 때 드라이브 트루 하고 싶으니까 내가 테이크아웃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주차장이 그럼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물어보고 뒤에서 딴소리를 한 거죠. 그럴 거면 그냥 주차장 있어요? 까지만 말하던가 왜 뒤에다 이걸 덧붙여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는가. 그래서 말하다가 말이 안 되는데?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물어본 거 생각나가지고 다시 아니야 내 잘못 말했어. 내가 퇴근할 때 거기 들려서 파킹하고 이렇게 하려고 카페 들려서 거기 이렇게 음료 마시려고 그래서 주차장 물어본 거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크아웃 되냐고만 물어보는가 아니면 주차장 되냐고만 물어보지 지금 저처럼 섞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제 점수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지만 뭐 점수가 이거 가지고 잘못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수습을 했기 때문에 수습을 했고 일상 대화에서 우리 가끔 또 헛소리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정신을 잘 차렸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점수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페 롤플레이 두 번째 문제 상황이죠. 이번에도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거 나왔는데요. 배송 잘못 받았다. 그래서 너가 delivery가 wrong 했다고 말을 해라, 전화로. 그리고 대안을 solution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두세 개 제시해라. You know, I got the wrong delivery.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plain 커피를 시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완전 커피를 시켰어. 깨끗한 그냥 맨 커피를 시켰어. 근데 내가 시킨 거 받은 거는 휘핑크림을 올린 라떼가 나왔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좀 대조될 수 있는 걸로 했고요. I got the latte with whipping creams.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다시 5분 안에 바꿔주세요. 자, 제가 이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말하면서도 지금 다시 바꿔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플레인 커피를 다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또 걷다가 5분 안에라고 덧붙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5분 안에 다시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솔직히 혼자 진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말을 막 지어내면서.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온갖 평소에 안 할 일들을 막 다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진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만약 그 첫 번째가 안 되면은 환불을 받고 싶다. 이거 환불해 줄 수 있겠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둘 다 안 되면은 나는 할인 쿠폰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13번 가볼까요? 13번 카페 롤플레이입니다. 기억에 남는 혹은 문제 있었던 경험을 말해보아라. 그래서 여기서도 memorable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정확하게 뭘 썼는지는 제가 약간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었거든요. 그래도 memorable은 아니었고요. 문제 경험도 뭔가 problem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한 문제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를 같이 물어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방금 내가 들었던 거 문제 경험, 마지막에 문제 경험 이거 둘 중에 이게 더 뒤쪽에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거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문제 비슷한데 근데 이거랑 앞에 말한 12번이랑 문제 비슷한데 it's similar to the number 12 그렇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배달이 아니고 현장이다. This time it wasn't the delivery situa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요거트를 시켰다 이번에는. 근데 나는 플레인 커피를 또 나왔다. 그래서 요거트를 시켰는데 플레인 커피가 나왔고 지금 거기 카페가 엄청 바쁜 것도 알고 있었어. 그 실수는 이해해. 하지만 나는 말을 했고 그 점원이 바로 바꿔줬다. 그래서 내 요거트를 잘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요렇게 좀 확실하게 그래도 문제를 해결했다고 정리를 해주면서 질문 찰떡 전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11, 12, 13번을 마무리했어요. 쉽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준비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4번 가볼까요? 이제 벌써 어느 순간 14번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14번에는 여행을 물어봤는데 여행지에 관련해서 물어봐요. 이 3-3에서는 장소 묘사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장소 묘사 중에서 사람들이 너희 나라가 아닌 outside of your country에서 가는 여행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일본을 말해야 되나? 중국을 말해야
말해야 되나? 동남아를 말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데 제가 일본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말할 수는 솔직히 있었을 텐데 말을 할 게 팍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동남아를 막 세부, 필리핀 이런 거 말하자니 또 별로 말하고 싶은 게 딱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바다 이런 거 말할 수 있었지만 중국도 제가 가보긴 했는데 저는 만리장성을 가보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말할 게 또 엄청 떠오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만하게 US,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잡았어요. 사실 US도 안 가봤는데 그래도 US로 잡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여행을 되게 안 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행을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아직 안 가본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여행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유롭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안 가본 미국을 갔다라고 이렇게 뻥을 쳤어요. 그리고 미국을 자주 가. 그리고 미국에서 대자연을 보러 가. The Great Nature 같은 거 보여 가. 왜 우리나라는 좁아가지고 거기는 미국 엄청 광활하거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 같은 걸 보러 간다. 거기 사람들은 뭐 페리 같은 거, 보트, 페리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한 거 타면서 막 그 폭포 아래에서 막 이렇게 폭포를 본다. 뭐 내가 사진에서 사실 봤다. 사실 가본 적이 없다. 왜? 할 말이 없었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실 가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나는 사진으로 많이 봤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많이 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쓰면서 체크해보니까 실수를 또 했어요. 정말. 나야가라 폭포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건. 근데 빅토리아라고 잘못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정신 없습니다, 아주. 저는 사실 여기서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 말하고 싶었는데, 그랜드 캐니언이 또 생각이 딱 안 나는 거예요. 그 그랜드 캐니언 단어 자체가 빨간색 벽 이런 거 사람들이 항상 사진 찍는 그건 생각나. 근데 그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명 이름이. 그랜드 캐니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 그래요. 시험장 가면은 말하고 싶은 거 100% 안 생각나요. 머리에 알아. 이거 어렵지도 않아.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항상 저처럼 이렇게 제가 드리는 예시처럼 다 둘러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이번에 좋은 예시들을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네, 거짓말해도 괜찮고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5번 여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4, 15번이 다르잖아요. 난이도 5, 6이랑.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되는데 Ask me about 3 or 4 questions about where I went 이러면서 외국 여행 갔다 왔다. 나 어디 갔다 왔는지 질문해라. 내가 갔다 온 여행에 대해서 질문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는 어디 다녀왔니? 저는 이거 물어봤어요. So where have you been? 가서 뭐 샀니? 나는 주로 초콜릿 샀는데 너는 뭐 사니? 뭐 이런 거 물어봤고 옷 샀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랑 갔니? 너 가족이랑 갔니? 혼자 갔니? 있잖아. 가족이랑 같이 가는 곳이랑 뭐 혼자 가는 곳이랑 또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이번에 가족여행 일정 짜고 있는데 나도 좀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길게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번에 좀 Time for a new question 이거 문구 나오는 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나오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2분 넘게 일부러 말을 한 거거든요. 15번에서. 어차피 마지막 질문이니까. 그래서 시간 끄느라고 많이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where have you been? And the next one is so what did you buy for souvenirs? Did you buy chocolates? 뭐 이 정도로 두 번째 해주고 세 번째 so the last question is did you go there alone or did you go there with family? That's it. Yeah. Thanks for listening and 마무리에 그런 말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you know this is the last question. I'm so thankful for listening to all of my answers and I hope you have a great day. 뭐 요 정도 얘기 그냥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드디어 끝났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채점관 어차피 들을 테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that's it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번까지 좀 마무리해봤는데요. 여러분 요 질문들이 다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그렇지만 그래도 다 어렵지 않지만 자주 나오는 질문들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질문들을 나도 이렇게 한번 답변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 아이디어 만들고 영어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공하려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84,000원 내고 가서 시험 보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활용하셔서 돈을 아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또 댓글에 도움이 됐어요 알려주시면 너무 응원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되기 위해서 저는 또 계속 시험 보고 또 책 만들고 지금 밤낮으로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또 새로운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도 즐거웠어요. See ya!